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 헤어지던 날 마음 아팠던 그날은 그대는 여전히 잘 지내나요? 이런 날이면 보고 싶어요. 얘들아 안녕. 벌써 세 번째 강의 녹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데 별로 적응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같이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인문예술 세 번째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물론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10초 동안 우리 문제 파악하는 거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은 반응 어쩌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용 확인하는 문제, 특히 1번 문제들은 그렇죠. 대신에 뭐 나오는지 봐야 돼. 1번에 포고니에, 2번에 정신공간, 3번 담화, 4 공간 구축소, 5번 인지 의미론. 이런 애들이 아마 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 2번인데 선생님의 질문, 이게 선생님에서 교수님 바뀌어도 별로 상관없죠. 핵심은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3번 정신공간을 나타냈대요. 정신공간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자. 첫 번째 문단은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도입하는 문단이죠. 화제가 제시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문단이죠. 자, 핵심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줄에 인지 의미론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둘째 줄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 자, 개념 나와 있으면 반드시 줄을 쳐놓으라 그랬죠. 표시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화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화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맨 뒤에, 넷째 줄 맨 뒤에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뭔가 아니라 바로 뒤에 볼게요.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지식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텍스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만 갖고 의미 파악이 100%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서 학생 하나가 졸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랬어. 이게 실제 열심히 한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진 않죠. 아이고 참 열심히 수업 잘 듣는구나 이랬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정보들이 의미를 형성한다? 이 문장 밖에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의미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했던 설명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문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핵심 들어갈 텐데, 자, 인지 언어학자 포고니에 사람 나왔다, 그죠? 이 사람이 인지 언어학자래요.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겠죠? 그치? 뒤에 보겠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지 의미로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자 했다. 특히, 자, 표시는 특히 별표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대요. 정신공간. 자, 포고니에라는 사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 정신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 영역. 자, 이 정신공간은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래요. 됐죠? 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는 주요 원리라고 얘기하네. 글쓴이가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요 원리에는 공간구축소, 요소, 특성관계.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그 번호를 매기거나 기호화하라는 얘기 몇 번씩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원리를 구분해 놨습니다.
글쓴이가 구분해서 설명 막 하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있고 세 번째 문단에 이어지거든. 네 번째 문단까지 이어져요. 이거 제대로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지문의 포인트입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공간 구축소란, 자, 개념 나와 있다. 또 표시해 봐야 되겠죠?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 여기까지가 개념이죠. 뒤에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다. 다시 구분합니다. 공간 구축소를. 자, 선생님은 여기서는 기억, 니은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려고 판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죠? 이 지문에다가 좀 표시하면서 주요하다라는 거, 빨리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화는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썼네. 초등학교 때 오늘은 시간 공간이래요. 학교에서 집에서는 현실 공간이래.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밑에 줄 가상 공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앞에 개념 줄 줘봐.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요소라는 건 실체다. 얘는 얘 얘기죠. 자,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 명사구 등으로, 자, 요소는 주로 명사나 명사구, 뭐 구 뭔지 알죠? 수식해주는 덩어리.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홍길동, 이순신, 고유명사, 자, 밑에 대명사,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된대요. 그 줄 맨 뒤에 특성, 관계에 대한 정보. 자, 이게 바로 특성과 관계인데, 뒤에 보겠습니다.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술하는 것은 물론, 자, 앞에 줄 쳐놔야 되겠죠?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 자, 뒤에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줄 쳐보세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지금 이 지문에서 이 두 가지는 그냥 개념 설명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분량상.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어요. 이쪽, 여기 보인다. 자, 이런 발화를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자, 둘째 줄인데,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정신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 표시하고 이 정신공간에 영화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 두 요소, 자, 위에서 2번에 해당되죠? 그죠? 요소입니다. 안 보여도 이해하세요. 선생님 사라집니다. 잠깐 이렇게 없어졌다. 자, 이어서 볼게요. A, B로 표현되어 정신공간에 도입된다.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요소 정보, 얘가 바로 관계 정보죠.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의 타깃틀이라고 별도로 표기하는데 이 관계는 탈실체와 태온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탈실체, 태온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자, 지금 요소 정보와 관계 정보를 구분해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 자, 그럼 여기서 사납다라는 개념이 또 하나 도입이 되죠. 이럴 때 이 특성도 병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표현해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특성 정보를 또 하나 쓰겠죠. 물론 여기에는 사납다 내지는 뭐 순하다의 반대 개념으로 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 문단 들어갈게요. 5번째 문단인데, 자, 중간에 한번 스트레칭 해주고,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안마. 물론 이럴 때만 쓰는 건 아닌데, 그죠?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가끔은 조금
그죠?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 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대요. 정신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정신 공간이라고 칩시다.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한다는 건데,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 개념 좋죠? 기저 공간 앞에 나와 있죠? 뒤에 봅니다.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 확장된다. 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개념이 연결자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체크해 놓고 뒤에 줄쳐 봅시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자. 서로 다른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공간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종샘은 국어를 가르친다 그랬어. 그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대종샘이 그잖아, 그죠? 이 연결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어지면서 의미가 더 확장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포고니에는 이상도로 하다 그죠?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공간이 끊임없이 생성,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을 읽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 이렇게 공감하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내면화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소설들은 여러 가지 장면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만약에 여기저기 다녔어, 이 말 저 말을 했고 누구와를 만나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커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문단은 또 얘가 나와 있는데,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담화를 가정해 본대요. 두 줄 내려봐. 배경 지식에 의하면 앞에 문장에 지금 배경이 없어 보이는데 공간이 없죠. 그런데 제임스 본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우잖아. 그 등장인물인데 주인공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줄 맨 앞에. 반면 두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이미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쟁에서 해군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두 발화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된다. 하지만 별표 중요.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발화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 아까 했던 얘기죠 선생님이. 자,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되어 두 번째 발화와 연결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공간의 경우 정신공간끼리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연결자에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서로 의존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밑에 내용 근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네요. 자,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또 붙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문에서는 여기까지. 이어서 문제로 가겠습니다.